자, 네 번째 문단. 웹툰에서는 이러한 방법 외에,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라고 지금 지시했으니까 뭘 받아주면 돼요? 칸과 칸을, 공간을 만들어서 남겨놓는 그거. 칸과 칸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 이거 외에 트랜지션 기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어요. 자,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는 거는 새로운 화제가 제시되었다 이거죠. 트랜지션은 장면을 전환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또 뭐 했어요? 트랜지션 기법에 대한 정의를 내렸죠. 정의. 우리 아마 이거를 알아야지만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화면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블랙아웃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랬어요. 자, 요것만 보고는 잘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까지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예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문장 하나가 서술 방식이 뭐지요? 라고 얘기하면 정의와 예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네요. 그쵸? 블랙아웃은 자 하면서 블랙아웃이란 말이 또 나왔잖아. 그쵸? 블랙아웃은 여기도 블랙아웃이 바로 위에 있었어요.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말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동시에 트랜지션 기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되게 중요한 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요거에 대한 정의와 예를 들어주면서 사용한 말이니까. 블랙아웃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특정 장면이 끝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장면 전환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자, 블랙아웃의 효과 하나 나왔네요. 어떤 거? 장면 전환의 효과 1. 내가 왜 1 썼을까요? 이 사람이 그런 데 쓰이기도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다른 특징 또 얘기할 것 같아서 시간의 변화, 시선 집중에 효과가 필요할 때 활용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런 것도 효과가 있고요. 요런 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나 효과가 있네요. 그쵸? 아주 중요한 거네. 그림 2는 블랙아웃이 활용된 예인데 그러면 그림 2 보러 가야 되겠네요. 까만 거 있는지. 자, 있었네. 자, 우리가 웹툰이에요. 아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요거를 갖다 한눈에 볼 수 없어서 이 사람을 여기서부터 요렇게 독자들은 요렇게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름대로 그림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내려갈 때까지는 까만 거밖에 못 봐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 설명해 줬잖아. 글쓴이가. 블랙아웃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요 사건부터 요 사건까지 뭐가 되겠어요? 뭔가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간극.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문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선 집중이 되겠죠. 아,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1시간 전 상황을 파악해야 하나 보다. 그쵸? 자, 넘어가서 블랙인은 블랙아웃이 활용된 예인데 이를 보는 독자는 일정 시간 검은 화면을 지나간 후 우리 벌써 보고 왔으니까 안 갈게요. 다음 장면을 보게 된다. 우리 뭐 봤어요? 1시간 전에 그 사람 사고 나는 장면 봤죠? 이러한 연출로 장면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며 아까 이 사람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블랙아웃의 효과 중 하나는 장면 전환의 효과라고. 그쵸? 그 다음에 독자는 블랙아웃 직후의 장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이 사람이 벌써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 시간의 변화와 시선 집중의 효과 있다고. 그쵸? 그러면 네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블랙아웃에 대한 그 기법? 블랙아웃 기법에 대한 정의. 아, 이건 트랜지션인데? 블랙아웃에 대한 정의와 블랙아웃의 효과들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블랙아웃은 트랜지션 기법의 하나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5번째 문단 가볼게요. 틸트 다운 역시, 자, 틸트 다운 역시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앞의 얘기처럼 연결시킬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상하관계로 한번 나눠봅시다. 블랙아웃은 트랜지션 기법의 하나였어요. 나 맞게 썼죠? 트랜지션. 여기에 우리 첫 번째 걸로 블랙아웃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어요. 글쓴이가. 블랙아웃을 활용해서 트랜지션 기법을 쓴다 이거죠. 자, 틸트 다운 역시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거는 틸트 다운. 이게 뭔지 우리 아직 모르지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주로 응용되는 트랜지션 기법 중 하나이다. 그 봐요. 트랜지션 기법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글을 읽으면서 제가 몇 번 강조한 거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지시어 나올 때마다 뭘 받아주는 말이죠?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역시, 한편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뒤에 어떤 내용 나올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었잖아요. 그쵸? 예측만 한다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이거 보면서 내용 예측하면서 이 글의 구조까지 알아봤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시어들, 접속어들, 그 다음에 요런 부사어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지시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글의 구조. 그 다음에 우리 네모칸 치는 거 제가 보통 어디에 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시어나 아니면 접속어 여기다가 밑줄을 긋거나 네모칸을 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단 연달아 나오는 2번 이상 나오는 단어에다가는 계속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자, 어떤 글이든 특히 대체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설명하는 글이 많아요. 설명을 할 때 우리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말 반복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보통 반복되는 말들은 중요한 핵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갑자기 용어 같은 거 나오면 새로운 화제가 제시되었네.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우리가 굳이 중요한 용어, 전문 용어처럼 보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활용한다는 거는 그 용어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요. 이 용어를 알아야지만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화제가 제시될 때마다 그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저 읽어볼게요. 잔소리가 좀 길었죠? 틸트는 원래 카메라 조작의 한 방법으로, 원래는 웹툰이 아니라 카메라 조작의 방법이었대요. 카메라를 고정한 채 상하로 움직여가며 촬영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 틸트의 정의 내렸고요. 웹툰에서는 근데 여기 정의는 전 밑줄 긋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웹툰을 알고 싶지 요거를 알고 싶은 게 아니니까. 웹툰에서는 여기다 밑줄 긋을 거예요. 여기다 정의 쓴 건 이유는 뭐냐면 틸트가 뭔지는 알아야지. 이걸 이해하지. 그쵸? 자, 웹툰에서는 세로로 긴 화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며 자,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화면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틸트 다운이 활용된다. 왜 틸트 다운이겠어요? 우리는 올릴 수 없잖아요. 웹툰은 밑으로 내려야지. 그쵸? 이런 거. 그래서 틸트 다운이 활용된다라고 얘기한 거. 그러면서 예컨대 하고 시작했어요. 예컨대.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틸트 다운이 활용된 예를 주겠죠. 그쵸? 바로 앞에서 틸트 다운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 다음에 뜬금없었잖아. 그러면서 예컨대라고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틸트 다운의 예를 줄게요. 이거겠죠. 한 화면에서 상세하게 보여줄 수 없는 10층 건물 각 층의 모습을 만약에 10층 건물이 있었다면 그 각 층의 모습을 세로로 긴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면 독자는 독자가 어떻게 감상하는가 중요하겠죠. 스크롤을 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각 층의 모습을 차례로 볼 수 있게 된다. 한 화면에서 보기에는 좀 높잖아. 그쵸? 길죠? 근데 우리는 웹툰을 뭐라겠어요? 한 페이지에 안 담아도 돼요. 화면을 길게 그려도 괜찮아요. 왜? 독자가 스크롤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쵸? 그걸 갖다 우리가 틸트 다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독자의 눈이 카메라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를 통해 10층에서 1층으로의 공간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뒤에는 자, 보세요. 뒤에는 제가 이거 문단별로 내용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리는 직접 글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5문단까지 있는 거 알죠? 1문단부터 5문단까지. 이 사람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없었으면 되지. 웹툰은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 제목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목이 있으면 우리 제목으로 더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요. 제목이 이미 웹툰의 연출 방식이에요. 그러면 뭐겠어? 아, 이 글은 웹툰의 연출 방식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겠구나. 이미 예측 끝났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웹툰은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아, 웹툰에 대한 얘기를 했구나. 처음에 화제를 제시해 준 거예요. 제재, 가장 중요한 핵심어, 웹툰. 인터넷을 통해 연대되는 만화로 웹툰에 대해 정의 내렸죠? 한정된 지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 짧게 읽었어요. 자, 왜 짧게 읽었겠어요? 웹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비교적 제약 없이, 그러면 제약 없이의 밑줄을 내가 잘 그었네. 왜요? 화면에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길게 늘려서 그릴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하면서 내가 또 안으로 연결시켰으니까 요거 앞에 있는 내용처럼 새로운 이야기가 대등하게 나올 거야. 그쵸? 그래서 특징 2로 매체의 특성상 웹툰은 화면을 하단으로 무한하게 이어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웹툰의 정의와 웹툰의 특징, 요걸 설명했고요. 하나 더 얘기해 볼래 한다면은 그로 인한 웹툰의 감상 방법, 뭐겠어요? 내려가면서 봐, 이거겠죠. 자, 이 문단은 뭐 했냐면 웹툰의 특성은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때 활용, 뭐에 대한 설명 나왔어요? 칸과 칸 사이, 칸과 칸 사이의 공간, 사이라면 안 넣을게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좋았어요? 요렇게 칸과 칸 사이에 빈 공간에 글자도 넣을 수 있고요. 이 장면과 이 장면을 보면서 시간의 변화도 우리 알 수 있고요. 즉 시간의 간극 같은 거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 문구 때문에 우리가 시선도 집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구를 보면서 다음 장면을 갖다 예측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다 두 번째 문단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칸과 칸 사이에 물리적 공간으로 인한 그런 특성들, 이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칸과 칸 사이에 문구 같은 것도 넣어가면서 요 공간이 메시지의 전달과 시선 집중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어 라고 얘기했고요. 자, 네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웹툰의 트랜지션 기법을 활용하는 것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네 번째 문단은 그 첫 번째 활용 방법으로 블랙아웃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블랙아웃 설명했고 블랙아웃의 효과 3가지나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트랜지션 기법 중 틸트 다운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까봐 카메라 조작 정의였어 원래 그러면서 웹툰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그쵸? 그래서 그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웹툰의 이 방법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지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내용을 보면서 핵심어가 뭔지, 앞내용, 뒷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 참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이 글 우리 배웠던 거 여러분들은 일단 글 전체를 저랑 얘기하기 전에 한번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이렇게 문단별의 특징이나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이미 아까 말로 했지만 첫 번째 문단은요. 웹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쵸? 아마 우리 내용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웹툰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가면서 웹툰이 화면에 매체의 특성상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갖다가 제약 없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 화면을 길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 칸과 칸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했죠.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그래서 시간 변화를 연출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세 번째 문단도 칸과 칸 사이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부가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기 사이에 다른 아이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어 하면서 문구를 삽입해가지고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고 그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그 문구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서 웹툰의 트랜지션 기법 중에서 블랙아웃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림 위에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서 봤더니 어때요? 웹툰을 아주 밑에까지 길게 그릴 수 있으니까 여기 장면 하나 넣고 여기 장면 하나 넣고 요 사이에 까만 거 긴 거 블랙아웃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줬고요. 다섯 번째 문단에서 웹툰의 트랜지션 기법 중 틸트 다운, 원래는 틸트라고 얘기하지만 틸트는 카메라 기법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웹툰은 우리 위로 올라갈 일 없다라고 얘기했죠. 밑으로 스크롤 내려가면서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틸트 다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과 예시가 나왔었어요. 자, 얘네 이렇게 그래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웹툰을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고서 여러분들 웹툰 다 보시잖아요. 그쵸?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웹툰을 볼 때 이 틸트 다운 나왔는지, 블랙아웃 나왔는지, 칸과 칸 사이의 공간을 그 웹툰 작가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적용시켜가면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게 바로 구체적 사례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글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부분.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볼게요.